안녕하세요. 구주입의 문준식입니다. 네, 우선 다산중학교 2학년 친구들 시험 보느라 너무 고생 많았고요. 그리고 이번에 1학기 2차 지필고사 총평과 해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지필고사에서 기출 분석을 먼저 할 건데요. 이번에 연립 1차 방정식부터 1차 함수까지 그리고 총 24문항이 나왔습니다. 이번에 난이도 자체는 중부터 중상까지 난이도가 총 11문제 정도가 나왔었는데 그 외 나머지 기본 문제들은 사실 크게 어렵진 않았었어요. 그래서 뒤에 있을 소개에서도 중과 중상짜리 문제만 3문제 정도 소개를 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시험에서 교과서랑 학습지의 연계 비율이 약 92% 정도였는데 사실은 92%라고 하지만 거의 100%인 것 같아요. 원래 처음에 공부했던 친구들은 내가 잘 볼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분명히 했을 텐데 학습지만 적어도 한 3번 정도 풀었다면 이번 시험은 사실 쉽게 느껴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은 듭니다. 기출문항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선택형 24문항이 나왔었고 특히 연립 1차 방정식에서는 10문제 그리고 1차 함수에서는 14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연립 1차 방정식에서 난이도는 중상이 하나도 없었고 사실 중짜리 문항만 2문제 정도 나왔어요. 그리고 1차 함수에서는 중상 2문항 그리고 그 외 나머지 기본과 중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해설에서 기출 분석을 할 문항은 바로 8번 그리고 23번, 24번 이 세 문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문항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산중학교 학생들이 가장 두 번째 페이지에서 만났을 조금 당황스러운 문제였는데요. 탄소 발자국이죠. 이게 교과서에 사실 있었는데 그래도 한 번쯤 봤던 친구들이면 당황하지 않았을 것 같고 혹시 못 봤던 친구들이라면 이 문제를 충분히 해석을 했어야 했는데 그 해석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회용 컵 그리고 연습장에서 각각 11g 그리고 3g의 탄소 발자국이 발생하고 또 하루 동안 일회용 컵과 연습장을 사용하고 탄소 발자국이 31g이 발생하였는데 이날 연습장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줄일 수 있는 탄소 발자국의 양은? 이라는 문제였어요. 먼저 일회용 컵이 X개가 있고 연습장이 Y개가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11g이기 때문에 11X 플러스 3Y가 31이라는 식을 하나 만들 수 있는데 사실 여러분도 연립방정식을 풀어봐서 알겠지만 미지수가 2개면 당연히 식도 2개여야 되죠. 근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식이 1개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일까라고 고민을 시험 보면서 충분히 했었을 것 같은데 쌤이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미지수가 2개인데 식이 하나밖에 없으면 이 문제는 부정방정식이다. 즉 고등학교 수학상에 나오는 부정방정식과도 나중에 차후에 연계가 될 텐데 미지수가 2개고 그렇다면 X랑 Y에 대한 특별한 조건이 주어지는 문제일 것 같습니다. 지금 일회용 컵과 연습장은 애초에 한 장, 즉 자연수의 개수를 따라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 11x 플러스 3y는 31이라는 식 내에서 자연수 x랑 y의 순서상은 하나씩 존재하게 되겠죠. 자, 이 부분을 풀어주면 x가 2일 때 그리고 y가 3일 때 이 식이 성립하기 때문에 따라서 연습장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즉 y의 개수 즉 y가 3일 때 총 9g이 줄어들 수 있다라고 해서 풀이할 수 있었어요. 사실 이 문제를 처음 만나본 학생이라면 당황스러웠을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좀 본인의 수학 실력을 믿고 그런 거에 얽매이지 않았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23번 문항입니다. 두 직선 EX 플러스 Y-4는 0 그리고 MX 플러스 Y-1은 0의 교점이 제4사분면 위에 있도록 하는 이 문제는 수업 시간도 그렇고 그리고 바로 전날에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학습지에서도 많이 봤었을 다른 학교에서도 꽤 많이 기출이 나왔었기 때문에 많이 풀어봤을 것 같습니다. 사실 교점이 4사분면 위에 있다라고 하면 X랑 Y의 이제 교점의 좌표를 각각 구하고 X는 0보다 크다 또 Y는 0보다 작다라고 풀이를 하는 게 보통인데 저는 사실 이 문제를 그렇게 안 풀었었죠. 제 수업을 듣는 친구들은 다 알고 있을 텐데 이 문제를 기울기에 대한 해석으로 충분히 풀이할 수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4라는 직선을 다음과 같이 그릴 수 있고 또 아래에 있는 Y는 마이너스 MX 플러스 1이라는 직선을 해석을 먼저 할 건데 자, 이 직선은 여기 네모를 쳐놨어요. 기울기를 마이너스 m이라고 보고
또 기울기가 마이너스 m인데 0,1을 지나는 직선이다 라고 다들 연습 많이 했었죠. 그쵸? 이거 식 보자마자 바로 0,1을 지난다 라고 해석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교점이 사사분면에 존재한다 라고 했는데 이 0,1을 기준으로 한번 출발을 해볼게요. 0,1부터 이 까만색 직선과 교점이 사사분면에서 만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경계값은 이쪽 2,0부터 그리고 마이너스 2와 똑같이 평행한 이 라인까지, 즉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마이너스 2까지의 범위를 가지게 될 겁니다. 따라서 기울기 마이너스 m은 마이너스 2보다 크다,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다 라는 범위를 가지게 되고 이 범위를 2분의 1부터 2 사이다 라는 m값으로 구할 수 있었어요. 그럼 사실 문제는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였는데 이 중에서 보기 중에 이 범위 안에 해당하지 않는 숫자를 골라주면 되는 문제였죠. 정말 수업 시간에 많이 강조했었던 것 같아요. 이걸 틀렸다면 많이 아쉬울 것 같고 다음번에도 이제 학원 친구들이 선생님이 해주는 말씀을 잘 새겨듣고 꼭 학습지도 완벽하게 풀어내서 꼭 맞아왔으면 좋겠네요. 네, 다음 24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x는 2, x는 4, 그리고 y는 3, y는 6으로 둘러싸인 직사각형의 넓이를 2등분 문제가 떴어요. 2등분. 작년에 분명히 나왔던 문제라 또 나올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또 나왔네요.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2등분 문제는 제가 많이 알려줬었던 것 같은데 먼저 직사각형을 그린 뒤에 기본적인 풀이는 대각선의 양 끝점을 이용해서 1차 함수의 식을 2개를 구하죠. 그 다음에 그 두 개의 1차 함수 식을 통해서 교점을 구하면 바로 여기 대각선의 교점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자, 다만 이게 시간이 어떻죠? 풀어본 사람들은 알 텐데 시간이 꽤 오래 걸려요. 그리고 계산 실수가 많이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2,3과 4,6이라는 두 대각선의 끝점에서 우리는 이 대각선의 중점만 알고 싶기 때문에 사실은 중점 공식을 이용할 수도 있고요. 내지는 중점 공식이 아무리 쌤 이거 고등수학 과정이잖아요 라고 할 수는 있지만 사실 그렇게 크게 어려운 건 아니기 때문에 비율 관계를 통해서도 똑같이 1:1 비율이기 때문에 성립한다 라는 것도 보여줄 수 있고, 자, 따라서 2,3과 4,6의 x값의 합을 2로 나눈 x값은 좌표가 3, 그리고 y값도 역시 2분의 9, 즉 3,2분의 9라는 대각선의 교점의 좌표를 구할 수 있었고, 우리는 이제 마지막 2,2를 지난다라고 했으니까 2,2와 3,2분의 9 사이의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너무 아까워요. 다들 틀렸다면 너무 아까웠을 것 같고, 그리고 다들 공부를 열심히 했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 총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한 훈련과 문제 해결 능력이 필요하다. 즉 23번과 24번을 방금 보셔서 알겠지만 23번은 기울기에 대한 해석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2는 이제 1차 함수의 전반적인 부분을 꿰뚫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뭐 x절편, y절편 이렇게 해서 1차 함수 그리는 거야 라는 정도의 기본 훈련만 되어 있었다면 사실 23번 문항을 해결하기는 쉽지 않고, 또 두 번째 24번 문항 역시 마찬가지죠. 2등분을 한다는 걸 알고는 있지만 사실 이걸 어떻게 적용을 할지는 문제풀이를 많이 연습했어야 가능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확실한 훈련과 문제 해석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게 총평이고요. 두 번째, 다산 중에 확실한 포인트는 역시 계산력을 항상 요구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소개해드리진 않았지만 다른 기울기를 분석하는 문제에서 분명히 분수 계산을 꽤 많이 등장을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산력을 충분히 키워 놓아야 다산중 시험에서는 100점까지 노릴 수 있다라는 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것을 방학 때 꼭 연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는 실전 대비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 자, 이번 문제 사실은 24문제 45분 안에 풀기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실전 대비 훈련이 안 되어 있었다면 이게 시간 분배가 잘못돼요. 좀 시험을 본인이 보고 싶었던 점수보다 더 낮게 받은 경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빠르고 정확하게 풀고 또 실전 대비 훈련을 충분히 방학 동안 연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2학기 지필고사 그리고 학습 전략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선배들이 봤었던 2학년 2학기 중간고사 같은 경우는 범위가 삼각형과 사각형의 성질을 보았어요. 그러면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 한번 보면
기본이 12문항이 있었고 그리고 중상 문항의 난이도가 12문항이 있었습니다. 교과서 연계율은 약 70%였는데 지금 1학기 때와는 좀 다르죠. 1학기 때는 거의 94%의 연계율을 가지고 있었는데 2학기 교과서 연계가 70%밖에 안 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어떤 도형이 나올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어떤 도형이 나올지 모르고 우리는 도형 내에서 미지수를 설정하고 또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에 대한 연습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세 문제 정도 좀 어려운 문항들도 출제가 항상 되고 있는데 삼각형의 성질, 내심과 외심의 기본 성질은 반드시 암기를 해줘야 하고 또 두 번째 사각형 성질 역시 마찬가지죠. 여러 가지 사각형의 기본 성질 그리고 조건을 모두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해석 방법을 반드시 익혀야 할 것이고 또 내심과 외심의 통합형 해석 가장 중요하게 제가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각형, 삼각형 이제 앞으로 방학 때 공부할 때 뭐 직각삼각형이 나왔으면 동그라미 X 잡아가지고 유도하는 거 본인이 꼭 연습을 해야 될 거고 또 항상 수업 시간에 많이 얘기하는데 평행하면 뭘 표시해라? 억각 표시해라. 네, 그런 기본적인 것들이 이 문제에서 똑같이 적용이 되고 즉 심화 문제까지 풀 수 있는 기초가 될 겁니다. 앞으로 처음 만나는 문제라도 절대 겁먹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또 지금까지 2학년 2학기 내용을 좀 미리 배웠던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즉 선행학습을 했다면 완벽하게 복습하고 암기한 뒤에 꾸준히 해석해서 2학년 2학기 시험은 조금 더 잘 볼 수 있고 또 모두 원하는 결과를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문제 해결력이 역시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암기는 필요하되 문제 해결하는 능력 자체는 꼭 길러서 2학년 2학기 시험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상위권의 선택 부지배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